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학개론의 주간이네요. 그냥. 어제도 학개론이고 오늘도 학개론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붙습니다. 중간에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둥 온갖 얘기가 다 돌고 하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실 거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문제집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풀어드린 거고. 자, 이제 1번부터 화폐 시간가치 계수 부분부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만 이쪽 보세요. 이걸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다 아시면 문제를 풀기가 정말 쉬운 거죠.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6개? 죽음의 t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은 뭐였죠, 여러분?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 현재 가치 계수가 있었나요? 얘를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일시불에 현가 계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시불에 미래 가치 계수가 있었는데 미래 가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내가. 그래서 내가 계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했죠? 얼마씩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연금. 연금에 현가 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들을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일지 계산하는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었죠. 내가 계수.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게 현재 가치와 관련된 내용인지 미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애들이 3개가 있었죠. 그 중에 둘은 같은 거였고 감채기금 계수와 상환기금 계수는 같은 거였죠. 그때 현재 가치 계수인지 미래 가치 계수인지 기억하는 방법은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 가치 계수, 미음이 없으면 현재 가치 계수. 그럼 저당 상수는 미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현재 가치 계수였죠.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저당 상수는. 그리고 감채기금 계수가 있었다는 게 또 기억나시면 되는 거죠. 이 감채기금 계수를 뭐라고 하더라? 상환기금 계수라고 하더라. 이게 딱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얘를 둘로 구분할 수 있었고 모함으로 구분하죠. 현재 가치 계수들과 미래 가치 계수들로 구분했던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역수관계로 크게 몇 등분 냈었다? 3등분? 3등분 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t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절대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역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시불은 생략이 가능한가요? 생략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역수죠. 근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는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는 역수이다 이렇게 나와서 걔가 맞는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여기에 괄호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고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그냥 현재 가치 계수라고 나오면 걔는 뭘 의미하는 거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할 때는 꼭 집어 뭐라고 얘기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일 때 연금이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다 줘야 된다고요. 기억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였나요? 역수였죠. 얘 둘이 또 역수였죠. 그래서 절대로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온 내용에 연금의 내가 계수가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온 내용에 감채기금 계수가 같이 나오는 내용 없다고요. 이게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식을 또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식을 기억하기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나요? 네?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거 동그라미가 나온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게 동그라미면 무슨 개수를 사용하는 거다? 동그라미 개수. 세모면 세모 개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면 뭘 사용하는 거고? 아니 잠깐만. 다 대답을 해놓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럼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개수를 곱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개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수를 사용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사용한다고요.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인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예요.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요. 지금 빌린 돈이 있어요. 저당액이 있어요. 얼마씩 갚아야 될지 원리금이 궁금해요. 그때 뭘 곱한다고 그랬죠?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이자만 나온다? 원리금이 나온다? 원리금이 나온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구할 때 저당에 뭘 곱한다고 그랬어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원리금이 나온다고 그랬죠. 저당 이자를 곱하는 거 아니었어요.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금융론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상환할 금액 구할 때 원리금 균등사환 방식에서 저당 상수 사용했죠. 맞아요? 그러면 매월, 매년 얼마씩 갚을 수 있다. 그때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디다 손을 갖다 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덩어리 금액을 구할 때는 얘는 얼마씩 갚아나갈까를 구할 때 얘를 사용하는 거고 얼마씩 갚아나갈 수 있다,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돈이 지금 얼마냐 물어볼 때는 얘의 역수인 뭘 사용하는 거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는 거지 연금의 내가 개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되셨죠? 이 개념이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됐나요? 정리되셔야 돼요. 그리고 적금을 부어요. 적금. 그럼 적금을 부으면 우리가 부어나간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되돌려받죠. 그럼 되돌려받는 금액을 뭐라고 하죠? 상환기금. 그럼 상환기금 개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씩 적립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만약에 정 헷갈리면 돈 빌릴 때는 뭘 사용하는 거고? 저당상수. 적금 부을 때는 감채기금 개수. 됐나요? 그래 놓고 매월 얼마씩 모았다. 10년 뒤에 얼마를 받을지 덩어리 금액이 알고 싶다. 적립했을 때. 그때 덩어리 금액을 알고 싶으면 얘 역수인 연금의 내가 개수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게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융론에서 문제 풀 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반드시 뭘 주게 돼 있는데 저당 상수를 주게 돼 있는데 저당 상수가 만약에 없다면 얘의 역수인 뭐가 분명히 있다?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있다.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 상환 비율 계산했었죠, 여러분? 상환 비율. 그럼 상환 비율은 비율인가요? 분수죠?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상환된 금액이죠. 그럼 상환액이 어디에 들어가고? 분자고 분모에는 전체 금액이 들어가죠? 전체 원금이. 그래서 전체 원금이 1억이고 상환액이 5천만 원이면 얘는 50%이네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전체 기간이 얼마다, 그 다음 상환 기간이 몇 년이다, 잔여 기간이 얼마 남았다. 그때 얘들 쫙 표를 줄 수 있죠. 네.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할 수 있다? 상환 비율을 계산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중요한 포인트. 지금 상환하고 있다는 건 빌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빌리는 돈에서 덩어리 금액을 구할 땐 뭘 사용하는 거다? 연금의 현가 개수죠. 그래서 이 상환 비율을 계산하고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뭘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면 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상환액의 계산은, 이 상환 비율의 계산은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더라.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 상환 기간 동안에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일지. 그래서 얘는 무슨 기간이 들어가고? 상환 기간이 들어가고. 상환 비율이니까. 그럼 연금의 현가 개수 전체 원금을 알기 위해서는 얘는 전체 기간이 들어가주면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죠. 이게 상환이죠.
무슨 계수만 사용한다는 것만?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이 문제 풀죠. 근데 만약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없으면 얘 구할 수 있나요? 얘 말고 저당 상수를 줄 수도 있죠. 그럼 저당 상수는 역수니까 뒤집어져야죠. 그러니까 상환 비율은 저당 상수로 표현해 보면 저당 상수 전체 기간이 분 자로 들어가고 저당 상수 상환 기간이 분 모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역수니까. 됐나요? 이 내용이 된다는 걸 정확히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항상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처음 출발은 원금이었죠, 여러분. 100%부터 출발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복리로 계산해요, 단리로 계산해요? 단리는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단리는 원금에 이자만 붙는 거고 이자에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이자에 이자가 붙죠. 그래서 첫 번째 10%로 1년 뒤 금액을 만들면 110%? 110% 된 금액. 두 번째는 110%에 110%니까 110%의 2승. 1.1의 2승. 그럼 만약에 5년 뒤 금액을 만들어라 그러면 110%의 5승.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1이 나오면 얘는 원금이에요. 이게 원금이라고 그랬죠. 1 플러스 R이 나오면 얘는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이자만? 원리금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 그때 N년 뒤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얘는 N승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고? 원금이고.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네요. 또 이걸 분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금이고 원금 플러스 이자죠. 돼야 됩니다. R은 뭐였죠, 여러분?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었어요, 할인율. 그때 식을 만드는 방법이 얘 둘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일시불 계산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간단합니다. 연금 계산은 수치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 복잡하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플러스 n승이 되면 이 n승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n년을 더하는 거니까 n년 뒤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럼 미래가치 계수예요? 현재가치 계수예요?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n년을 빼는 거니까 현재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현재가치 계수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에 원금을 또 더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더하는 경우가? 그럼 원금이 두 번이잖아. 이런 식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율이 같이 다니지 않아요. 절대로. 돈과 비율은 같이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 돈과 비율이죠. 근데 얘는 원금 이자잖아. 얘도 돈이죠. 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 셋이 무언가 둘이 같이 다닌다 그러면 이 둘이 같이 다니겠지. 식에서. 네.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 때 이런 식이 있겠는지 보는 거죠. R분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 식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있을 수 있죠? 얘 돈이죠. 원리금. 얘 원금이죠. 얘 이자율이죠. 이 식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은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원리금과 원금의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지. 플러스면 원금이 두 번이란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식을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이 식은? 단순해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둘 탈락.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일단 탈락이에요. 넷 중 하나겠죠? 지금 범인을 잡는 거예요, 범인을. 그럼 얘는 플러스 n승이에요, 마이너스 n승이에요? 플러스 n승이죠. 그럼 얘는 현재가치 계수예요,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죠. 복잡한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잖아. 그럼 지금 범인이 둘로 좁혀졌어요. 모함으로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 계수 둘 중 하나겠죠. 얘의 정체는. 이걸 꼭 한 번만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안 해보고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되셨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뭘지 기억하는 방법. 연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덩어리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죠? 그럼 얘를 곱하는 순간 원래 곱하는 애보다 얘를 곱하는 애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1에다가 연금의 내과계수 5년을 곱한다 그러면 1이 5번 가는 거잖아요, 원래. 거기에 2자까지 더해서. 커지겠죠? 그럼 얘는 덩어리 금액을 만들어 주겠네요? 그럼 이 자체는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1보다 커야 얘를 곱하면 커지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분자 분모 중에 뭐가 커야 돼요? 분모가 커야 1보다 커져요? 분자가 커야 되잖아요. 분자가. 그래서 길면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길어요? 분자가 길죠.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다, 작은 수다? 얘는 분명히 1보다 큰 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뭘까요, 정체가? 얘는 연금의 내과계수겠죠. 됐어요? 그럼 얘를 뒤집으면 하나의 식을 기억하면 다른 식은 거저 따라오죠. 역수. 얘는 감체기근 계수일 거잖아. 그렇다고 해주세요, 빨리.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문제를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다시. 이번에는 제가 식을 적으면 이게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R이고, R이고. 이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N이래요. 이 식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걸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원금의 이자율을 빼는 건 없죠. 항상 처음 출발 100%에서 1이고 거기서 이자가 달라붙으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1.1, 1.2. 네. 그러니까 얘 이거 틀렸죠, 지금?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이는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앞에 괄호 앞에가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랬죠. 이 괄호 앞이 만약에 플러스면 자, 얘는 괄호 앞이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잖아.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승이네요. 여기까지 식 맞아요? 자, 검토하는 방법. 얘 원금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죠. 돈이죠. 돈 사이는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앞일 수도 있고 얘가 앞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마이너스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n승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이자율만 따로 있으니까 맞는 식이죠, 지금. 일단 맞는 식이야. 복잡해, 단순해? 네, 복잡해요. 그럼 얘는 일시불 관련 개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승이니까 n년을 뺀 거니까 현재 가치가 돼요, 미래 가치가 돼요? 현재 가치 개수죠. 그럼 얘는 연금의 현가 개수이거나 저당 상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찬가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일지 덩어리 금액 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느껴야 된다고. 그럼 덩어리 금액을 구할 때는 1보다 큰 수죠. 맞나요? 그럼 얘는 분자가 큰 애일 거 아니에요. 덩어리 금액 만드는 애들은 분자가 큰 애고 분자가 긴 애들이고 그 반대로 쪼개주는 애들 얼마씩 갚아라 얼마씩 모아라 쪼개주는 애들은 1보다 작은 수겠죠. 그럼 분모가 더 큰 애죠. 얘 분모가 커요? 분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는 순간 쪼개진다. 얼마씩으로? 덩어리가 쪼개지는 거죠. 낱개로. 얘는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당상수죠. 그럼 얘를 뒤집은 게 연금의 현가계수인 거죠.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됐나요? 그러면 자 간단한 내용.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이야.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하죠? 얘 원리금이죠. n년 뒤 원리금이죠. n년 뒤 원리금을 만드는 거잖아. 얘 플러스 n승이죠? 그러면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겠죠, 얘가. 그러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면 간단하죠? 일시불과 관련된 계수인데 n년을 뺀 거니까 현재가치가 되겠죠. 얘가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인 거죠. 됐어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개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잡은 것 같지만 이따가 또 다른 소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정말 엄하게 6문제가 동시에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한 시험 회차에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관련 문제, 할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던 회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회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모르면 못 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국민은행으로부터 18억을 1.8%의 이자율로 25년간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대출 받았죠, 여러분? 이게 저당 금액이죠? 저당액이에요. 그럼 원리금 균등사한 방식이라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저당 상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기의 상한액을 산정하는 식은 저당 상수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죠. 맞아요? 그럼 지금 얘가 저당 상수라는 걸 알았어요? 저당 상수는 자 줄거보세요. 매기의 상한액을 산정하는 계수 여기를 줄거보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얘가 정체가 뭐예요? 저당 상수죠. 그럼 저당 상수는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도 안 되죠. 뭐의 역수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죠. 1번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2번. 수익의 발생 시점과 투자 시점이 상이하므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타당성 분석이 요구된다. 지금 이 얘기는 수익은 미래 수입이죠, 여러분. 미래 들어와요. 현재 돈 포기하고 미래 수익을 선택하는 얘기가 투자니까. 그러면 투자 시점은 얘 지출의 시점인 거죠. 그래서 지출은 현재 금액, 수입은 미래 금액. 시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돈.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른 돈이니까 우리는 시점을 언제로 일치시켜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할인. 그래서 할인한 후에 현금을 수익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 뭐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수내,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 중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지 않는 것 하나.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나머지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 내용 기억나시죠? 3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을 대출받은 경우 매기의 원리금 균등 상한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번하고 3번이 이어지는 문제네요, 실은. 맞죠? 4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고개 드세요, 여러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 이쪽에 있는 애들이죠? 예. 얘들은 역수관계에 있으며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도 역수에 있다. 역수관계 맞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죽음의 티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를 안 헷갈리고 풀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은. 그 다음 5번. 매기 불이백은 알고 있는 반면 기간말 달성액은 모르는 경우에 연금의 내과 계수를 활용하여 기간말의 원리금 합계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간말 달성액이라는 것은 매기간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가치죠. 지금 얘기가 기간 말이니까 기간 말의 달성 금액, 적금액이니까 그럼 얘를 구할 때는 뭘 사용한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읽혀져야 돼요. 2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기억 볼까요?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감채기금 계수 사용해요? 저당 상수? 그렇죠. 다시 연습합니다. 돈 빌렸어요. 갚아 나갈 금액을 구할 땐 뭘 쓰고? 저당 상수. 적금 부어요. 10년 뒤에 1억 만들고 싶어. 그럼 적금 붙죠. 매월 적립해야 될 금액을 알고 싶어요. 뭘 사용해요?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 사용하는 거죠. 됐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틀렸죠? 그럼 기억이 틀린 순간 기억 들어가 있는 애를 지우면 되죠? 이렇게 착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니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이다. 오죠?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겠죠? 니은 둘 다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니은 디귿을 볼 필요가 없죠.
리을을 봐야죠. 리을을. 2번과 4번에 니은 디귿 똑같이 있잖아요. 니은 디귿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리을을 먼저 보면 리을이 맞는 문장이면 4번이 답, 틀렸으면 2번이 답이죠. 리을 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더 많이 까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남는 금액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수치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도 맞죠? 리을이 맞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됐나요? 자, 이제 디귿도 한번 봐야죠. 우리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이게 연금이죠, 여러분? 자, 줄 그어보세요.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 줄 그어보세요. 이게 연금이죠, 연금. 연금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이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일지,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안 헷갈리는 방법, 꼭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계수의 개념을 이 계수는 무엇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뭘 구하는지를 준단 말이에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주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뭘 사용하면 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매기간 연금액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미래 일정 시점에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럼 걔는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죠. 연금들의 미래 가치가.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문제 정말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답은 이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1번 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뭐가 나와야 되겠다? 저당 상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매월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매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지금. 매월. 그럼 매월이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연이자율이 5%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10년에 걸쳐서 갚는 거래요. 10년에. 그럼 저당상수 5% 10년을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연이 나오죠. 연이자율 연수니까. 매년 상환할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월이라고 했잖아. 그럼 매월이면 12 나누고 12 곱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얘는 12로 나눠야 월 이자율이 되죠. 얘는 11을 곱해야 월수가 되죠. 120개월. 이런 내용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다 했는데 매월로 함정 팠을 때 함정이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연이면 연 이자율 연수 그대로 들어가고 월이면 12로 나누고 11을 곱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러실 분은 없겠죠? 여기를 12로 나누고 여기다 11을 곱하실 분은 없죠? 모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1번은 5예요. 어찌됐건 5죠. 2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답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가격 산정할 수 있나요? 자, 질문. 지금 현재 5억이죠, 여러분. 얘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어딜 봐도 연달아 나온다는 얘기 없어요? 현재 5억 일시불이잖아요. 일시불의 몇 년 뒤 금액? 10년 뒤 금액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으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겠죠. 지금 그 내용이네요. 됐어요? 바로 대답해 보세요. 5%니까 105%가 되는 거죠. 105%가. 몇 번? 10번. 그럼 105%에 10승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105%에 10승 구하는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05에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1.05, 1.05 이렇게 두들겨서 9번 두들겼는지 10번 두들겼는지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네. 그 다음 3번.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자, 연금 떴죠, 여러분? 연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정 기간 적립한 후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는 일정 기간 적립해서 뭉태기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퇴직을 했어.
연금을 매월 받는데 그 연금을 안 받아요. 그 연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내가 10년 뒤에 받을래. 한꺼번에. 5년 뒤에 받을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말 표현을 보세요. 연금의 뭐가 알고 싶어요? 미래의 가치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겠죠. 됐나요? 네. 4번.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답니다. 그럼 얘는 일시불이죠, 여러분? 10년 뒤 일시불이잖아요, 1억이. 1억씩 아니죠? 자, 첫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첫 번째,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을 못해요. 나는 아니겠지 이런 대답을 하지 마세요. 실제로 질문을 받아보면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지금 10년 후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가치죠. 그럼 얘는 10년 뒤 일시불이죠. 이 일시불에 뭐가 알고 싶어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니까 무슨 계수를 사용하면 된다? 아니, 일시불까지는 또렷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일시불의 뭐다? 현재 가치 계수죠. 지금 오늘 우리가 8월 16일 날 광복절 대체 연휴에 이 시점에 10시부터 나와서 지금 개론 수업을 듣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완전히 이해하는 그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지금 3번에 4번 맞고 5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이다. 답은 너무 쉽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다? 미음 들어있는 감채기금 계수.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감채기금 계수. 뭐가 들어있다? 미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다. 5번이 틀렸어요. 4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빠르게 가볼게요. 연습된 문제는 1번.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이다. 맞네요. 2번. 매년 1,000만 원씩 동그라미 연금? 1.25%의 이자율로 10년간 적립한답니다. 10년 후에 원리금 합산액을 계산한대요. 한꺼번에.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가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여기까지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N년 후 일정액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N년 후 일정액을 달성한다는 얘기는 적금 타기 위해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매기 불입의 동그라미. 불입이 적립이죠. 부어나간다는 얘기야. 적금을 불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적립하는 거예요. 그럼 적금 적립할 때 사용하는 건 뭐였죠? 감채기금 계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확히 맞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3번.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관계 맞네요. 4번. 3년 후 10억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불입할 금액은 3년 후 10억을 적금 타기 위해 매월 불입 적립하는 거죠. 적금 부을 때 뭐 한다고 그랬죠? 감채기금 계수. 산정. 5번. 일시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여 현재 이론을 알프로 이자율로 N년 동안 예금하는 경우 N년 후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현재 이론을 알프로 이자율로 N년 동안 예금하는 경우, 그럼 얘는 뭐예요? 현재 이론을 알프로로 N년 동안 예금했다고 그랬죠. 적금 부은 거 아니죠? 지금 현재 이론을 묻어둔 거잖아요. 묻어둔 거야. 그래서 일시불이죠, 얘는. 일시불의 N년 후 가치니까 일시불의 그렇죠. 미래가치 계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X인 거죠. 아니, 지금 이 문장이 뭐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일시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용하여 현재 이론을, 일시금을 N년 동안 예금하는 경우에 N년 후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죠? 5번. 금융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볼게요. 대출액 곱하기 잔금 비율로
대출 실행 후에 일정 시점에 융자잔고를 계산할 수 있다. 맞나요? 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대출 금액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 잔금 비율이 60%래요. 60%. 그럼 그 둘을 곱하면 잔금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아, 잠깐만. 지금 식에서 이게 어디 갔죠? 지웠네. 그래서 잔금 비율을 곱하면 잔금이 나오겠죠? 상환 비율을 곱하면 상환 금액이 나오죠? 1억 원금의 상환 비율이 40%래요. 그럼 얼마예요, 상환 금액이? 4천만 원이잖아. 잠깐. 대출에는 뭘 곱하고? 대출 이자율 곱하고. 부동산 가격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곱했었죠? 그럼 잔금 비율을 곱하면 잔금이 나와야 되죠? 잔금 비율 곱했는데 상환 금액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상환 비율을 곱하면 상환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1번 5, 2번. 일정 시점에서의 잔금 비율의 계산은 자, 잔금 비율, 상환 비율, 돈 빌린 거죠? 돈 빌렸다. 여기서 본다고 그랬죠? 상환 비율, 잔금 비율, 덩어리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잔금 비율은 잔여 대출 기간. 이게 잔여 기간이죠?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전체 기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서 구한다. 5죠? 이게 다 봤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아까 봤던 건 우리가 뭘 적어서 봤다? 상환 비율을 봤다.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못 구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 그 다음 3번. 현재 이론을 R프로의 이자율로 N년 동안 예금한 경우랍니다. 그러면 얘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현재 이론을 예금했다고 그랬죠. 그냥 묻어둔 거야. 그러면 일시불에 지금 N년 후 가치, 미래 가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개수는까지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란 말이에요. 근데 걔는 금융차입 시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개수. 얘는 저당 상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식이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 다음 4번. 일시금의 내가 개수랑 일시불의 현가 개수. 일시금의 내가 개수는 일시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얘 괄호를 묶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R프로일 때 현재 이론에 N년 후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한다. 현재 이론 일시금의 N년 후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 맞죠? 대답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5번. 매년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그럼 얘 연금이죠? 여기 연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대요. 환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환원은 이 표현이었던 게 기억나나 보세요. 처음 출발은 원금부터 출발했나요? 원금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원금의 이자가 달라붙어서 원리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까면 다시 원금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자를 까서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한다고 했죠.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또는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간 거죠. 지금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거죠. 그래서 환원의 동그라미, 환원이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할인이죠. 할인이잖아, 할인. 즉 현재 가치로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연금에 일시불로 환원은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일지 궁금한 거죠,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개수는까지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죠.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일지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 맞죠? 그 표현인 겁니다. 문제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예상 문제집의 이 화폐 시간 가치 개수 문제가. 이거 모르고 문제 풀면 정말 미궁 속에 빠집니다. 자, 이제 6번.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기억. 금융차입 시 매기의 저당 지불액은 저당 지불액 동그라미, 얘를 우리는 현금 흐름표에서는 뭐라고 하죠?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였습니다. 얘는 대출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산정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또는 대출액을 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연금의 현가 개수. 고개 드세요.
저당상수 나오면 또 다른 거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걔로 나눠서 구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아요?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 매기의 원리금 균등상환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해주면 잔여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일정 시점에서의 잔액을 구할 수 있다. 보실까요? 얘가 연금이죠. 저당상수를 곱해서 매기간의 원리금 연금을 구해놨어요. 근데 그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을 곱하면 잔여기간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잔여기간의 연금을 다 모아서 현재 가치로 고치면 그게 잔금이잖아. 맞나요? 일정 시점에 잔금을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문장 바꿔볼게요. 매기간의 원리금 균등상환에게 이미 저당상수가 사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 기간을 곱하면 대출 원금이 나온다. 맞죠? 상환 기간을 곱하면 상환 금액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그 다음 디귿 1- 잔금 비율로 상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실까요 여러분? 상환 비율 40%예요. 상환 비율이 40%. 잔금 비율은 60%. 둘을 더하면 100%? 둘을 더해서 100%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 두 가지가 크게 나오죠. 지금의 이 내용과 또 하나. 지분 비율 40%. 내 돈의 비율이 40%. 그럼 남의 돈의 비율? 60%. 그래서 지분 비율에 저당 비율 더하면 100% 나온다고 그랬죠. 맞죠? 질문. 이거 만나보세요. 지분 비율에 부채 비율을 더하면 1이 나온다. X죠? 그 많고 많는 똑같은 애들 중에 다른 애가 나왔죠. 무슨 도사? 부채도사.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집에. 얘는 지분분의 부채? 전체 돈분의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었어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맞는 문장이에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부 비율, LTV 다른 애들은 다 나와도 되는데 얘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환 비율의 계산은 100%에서 잔금 비율을 빼서 구한다. 맞죠? 맞는 문장. 그 다음 리을. 현재 2억 원을 5% 이자율로 5년간 예금했답니다. 5년 후의 수령액은 2억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5승으로 구할 수 있다. 자, 보실까요? 2억은 일시불이에요. 어딜 봐도 시기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5년간 매년 붙는다는 금액과 매년 적립한다는 얘기와 5년간 그냥 예금을 해놓은 거하고는 다르죠. 얘는 일시금의 5년 뒤금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대답해 보세요. 지금 현재 100%입니다. 100%인데 얘를 5% 이자율로 5년 뒤 금액을 만들래요. 그럼 그 금액은 105% 된 금액이죠? 몇 번? 5번. 지금 105%. 1.05의 5승. 맞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미음. 일정 시점의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n-t,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n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 이런 암호가 안 나와요. n은 이게 n년이잖아요, 여러분. 전체 기간이 n년이란 얘기고 얘가 일정 시점이란 얘기죠. t 시점까지 갔단 얘기야. 그러면 지금 잔금 비율은 잔여 기간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적어볼게요. 20년이 전체 상환 기간이에요. 전체. 그러면 이때 만약에 5년이 지났다면 몇 년 된 거죠? 15년 남았죠. 얘는 잔여죠. 그럼 결국은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 기간을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 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려면 N은 전체 상환 기간, T는 T 시점, 일때, T 시점까지 상환했을 때라고 줘야 이 문제가 성립한다고. 네. 문제가 틀리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하려면 미루어 짐작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잔여기간,
전체 기간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틀린 거 없네요. 그 다음 7번.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잠깐만. 기지개 쫙 펴보세요, 빨리. 지금 와서 서서히 잠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이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 독립하셔야 돼요, 빨리. 이거에서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 퉁치는 순간 투자론 다 퉁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7번.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이죠, 여러분? 연금 10% 이자율로 20년간 적립한 경우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해서 20년 후에 원리금 합계액을 계산할 수 있다. 틀렸죠?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하면 이 연금들 다 모아서 20년 뒤 금액이 나와요? 현재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현재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현재 15억을 2.3%의 이자율로 5년간 예금했답니다. 그럼 얘는 일시금이죠? 5년 후에 달성 금액은 일시금의 일시불에 미래가치죠? 5년 뒤 미래가치.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수는 일시금의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지 현재가치 계수가 아니겠네요. 틀렸죠? 3번. 우리은행으로부터 각각 은행이 다 나오네요. 각가지 은행이. 그래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자율 4.5% 원금 균등 사업 방식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금 균등. 이게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 아니죠?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금이 나와요? 원리금이 나와요? 원리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원금 균등 사업 방식에서는 저당 상수를 사용해서 매개 상한액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문제 뭘 틀렸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저당 상수에 동그라미 치시고 원리금이라고 적어보세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이 아니라 얘가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어야 맞는 문장이 된다. 4번. 대출 기관으로부터 금융 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돈 빌렸네요. 미상한 대출 잔액의 계산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돈 빌렸어요. 미상한 대출 잔액이 이게 잔금이죠? 잔금액 계산할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연금의 현가 계수 사용했죠? 뭘 곱하면 돼요? 고개 드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확신을 못 하겠어요. 매기간 연금액에 연금의 현가 계수 무슨 기간을 곱해야 잔금 나와요? 잔여기간. 매기간 연금액에 연금의 현가 계수 뭘 곱해야 상환금액이 나와요? 상환기간. 매기간 연금액 저당 상수 곱해서 나온 매기간 연금액 원리금액 무슨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야 대출 원금이 나와요? 대출 원금. 전체 금액, 전체 기간. 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 약간 느낌이 팍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3번 틀렸었고 지금 4번은 미상한 대출 잔액 잔금액의 계산은 연금의 현가계수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얘가 그러니까 맞는다. 5번. 감채기금 계수를 이용해서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적립한 경우 10년 후에 달성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매월 100만 원씩, 전 이렇게 읽는다고요.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이구나. 10년간 적립해서 10년 후 금액을 알고 싶으면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지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잖아요. 됐죠? 그 얘기인 겁니다. 8번. 10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억을 대출받은 경우 5년 후 융자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계산하는 시기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공부한 내용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런 기출문제가 실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잔금 비율의 계산을 할 때는 뭘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이 나면 되죠.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지금 몇 년 갚았대요, 여러분? 5년. 5년 갚았답니다.
중요한 건 전체 몇 년이었어요? 10년이었죠. 10년 중에 5년 갚았대요? 5년 남았죠. 이 문제는 똑같이 남았잖아.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을? 5년을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로 나눠주면 되네요. 몇 년이에요? 이게 10년이죠. 10년. 10년간이잖아요. 10년. 이거 15년은 지금 함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를 47점 얼마를 나눠줘야죠. 뭐로? 75.67로 나누는 거죠. 답이 몇 번? 2번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지어 이 5년과 10년을 더하시는 분이 있겠는지 하고 문제를 낸 거잖아요, 지금. 고개 드세요. 전체 기간 몇 년이에요, 이 문제? 10년. 상환을 5년 했답니다. 남은 거 5년이죠? 연금의 현가계수 5년을 연금의 현가계수 10년으로 나눠주면 끝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9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시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이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맞죠? 2번.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 적립 떴네요. 매월의 적립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맞죠? 다시 질문. 그럼 이 적립금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얘 역수를 사용하죠? 뭐예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렇죠. 3번.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 및 미상한 대출 잔액의 산정이 가능하다. 잔금 비율 및 미상한 대출 잔액이 얘가 잔금이죠. 잔금 비율 계산하고 원금에다 곱해버리면 얘 튀어나오죠. 네, 그런 내용. 그 다음 4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에 있다. 얘를 딱 보자마자 다른 거 몰라도 골라내야 된다고요. 얘 미음 없죠, 여러분? 어딜 봐도 미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금 관련된 현재가치의 역수잖아요. 지금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대출 원금의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여 미상한 잔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출 원금의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여 미상한 잔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 문장이 맞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대출원금의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아, 그렇죠. 매월에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매기간 연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가치가 나오죠? 이게 잔여기간이면 잔금액이 나오고 이게 전체기간이면 전체 대출액이 나오고 이게 상환기간이면 상환금액이 나오죠? 맞죠,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10번. 곰돌이는 주택자금 5억을 연리 10%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곰돌이는 해당 주택을 10년 후에 처분할 계획이다. 곰돌이가 10년 후에 상환할 잔금을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체 금액이 얼만데? 5억인데 이 5억에 남은 금액 계산하면 되죠? 지금 몇 년 중에? 전체 20년 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경과된 후에 남은 돈이 있을 텐데 걔를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잔금액을 계산하고 싶대요. 그럼 결국은 얘는 전체 금액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여러분? 아니, 매기간 연금액에 곱해줘도 되고 얘 잔금 비율 곱하면 되죠? 그럼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뭘 사용해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뭐를? 전체를 나눴기 때문에 얘 틀린 거죠. 5번이 왜 아닌지 이해되세요? 얘 뒤집어져야 되죠. 뒤집어져야 얘가 잔금 비율이 될 것이고 잔금 비율을 곱하면 대출원금에 곱하면 잔금이 계산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꽂혀서 5번을 찍을 수 있는데 5번이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연금의 내가계수는 사용할 수 없죠? 네. 감채기금 계수도 사용할 수 없죠? 지금 제끼는 내용을 공부하자고요. 얘를 딱 보자마자 2번 제끼고 4번 제껴야죠. 왜 제껴야 돼요?
지금 이 식에서 얘들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환 비율 등을 계산할 때는 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들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쟤들은 틀린 거죠. 결정적으로 얘는 맞는 것 같이 많이 봤는데 얘는 뒤집어져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100만 원이 나와 있죠, 여러분?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을 1,1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줘버렸잖아요. 그럼 연금의 영가계수 10%, 10년이면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 잔여기간의 연금을 다 모아서 얼마일지 현재 가치로 고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여기까지 곱한 게 이게 잔금이죠. 됐어요? 이걸 줬기 때문에 지금 3번이 답인 거죠. 그런데 연습은 해두세요. 연습은. 왜 빠르게 2번, 4번이 지워지는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11번.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칠판 보실까요, 여러분? 1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입니까? 1입니까? 1이죠.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다. 틀렸죠? 이거 죽음의 티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원금 균등 사한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 이미 틀렸죠? 원리금 균등 사한 방식이 돼야죠. 그 다음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는 것은 단리예요? 복리예요? 복리죠. 그럼 당연히 5번이 맞겠네요.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얘 일시금이죠. 일시불의 5년 뒤 금액이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맞잖아요. 12번.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12번까지 풀고 좀 쉽게요. 자, 12번.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얘는 아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얘 일시불인가요, 여러분? 5년 후 일시불이잖아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대요. 그럼 얘가 몇 프로로 몇 년, 몇 승 곱해진 N지를 판단하면 되죠. 이게 5년 뒤 금액이니까 5승 곱한 거죠, 여러분? 5승이에요? 그러면 지금 할인율이 7%니까 얘는 몇 프로 된 애예요? 이 금액 자체, 5년 후 1억 원 자체가 107% 몇 번? 5번이 곱해져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현재 금액에. 그럼 얘는 107%의 1.07에 5승으로 나눠주면 끝나네요. 그래요? 그럼 계산기로 적정 숫자 1을 그냥 때리고 치든 아니면 1억을 다 때리지 말고 숫자를 1 나누기 1.07 나누기 1.07 1.07 5번 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5승을 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있는데 그 계산기가 없는 이상은 그냥 5번을 나누시라고요. 계산기별로 나누기 1.07 한 다음에 는을 누르면 또 한 번 곱해져요. 또 한 번 곱해져. 는을 누르는 숫자마다. 근데 계산기 기능이 계산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하자? 나눠주는 거예요. 5번을. 그럼 수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수치를 잡으면 약 7,100만 원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럼 잠깐만 연습합니다. 만약에 얘가 이 문제 내놓고 출제자 욕 많이 먹었어요. 우리 보고 5번 나누라는 얘기네? 그러면서 욕 많이 했죠. 얘가 3년 후 이런 문제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3년 후 금액 할인율이 얘가 5%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105%로 나누면 되겠구나. 예? 105% 곱한 금액이니까 105%로 나눠야죠. 몇 번? 3번. 1.05에 3승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1.05 나누기 1.05 나누기 1.05 해주면 끝난다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또 푸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